안녕하십니까. 쾌적한 푸른 대구, 도심 녹색 인프라 꾸준한 도입 필요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1학년 최지호입니다. 발표 시작 전에 이 PPT는 책 이 나무는 왜 여기 있어요? 113쪽에서 115쪽을 참고를 하여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발표 주제로 선택을 한 이유는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이전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을 만날 때 주로 카페나 식당과 같은 그런 실내적인 공간에서 만났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상황이 못 되다 보니 공원과 같은 열린 공간에서 자주 친구들이나 산책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공원의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먼저 이런 공원에 직접 가보면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각적이나 청각적인 여러 부분에 있어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른 도로나 아스팔트와는 다르게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 속에서 녹지 공간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리고 또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다른 대도시들처럼 도시 중심부가 도시 외곽보다 온도가 3, 4도 정도 더 높은 현상인 도시 열섬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2017년에 대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조형물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들을 보시면 계란이 익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꽃갈콘들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대도시가 덥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란이 익고, 그리고 또 꽃갈콘은 녹아내릴 수 있는 지경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러한 도시 열섬 현상의 원인은 먼저 1980년대 이후에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의 축적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답은 택지 개발 촉진이었습니다. 이런 택지 개발 촉진으로 인해서 도시의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팽창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도시화나 인구 증가 그리고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도시 열섬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도시화, 인구 증가, 산업화에 따라서 도시에는 포장 도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불투수층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고 투과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열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열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에 의한 대기 오염과 그리고 인공열들이 도시 열섬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 열섬 현상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여름철에 우리가 더우면 더울수록 에어컨을 더 많이 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력 소비도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스모그 현상도 가중됨에 따라서 노인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도시 약자의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열섬 현상의 해결책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저렴하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녹지 공간 형성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예시로 지속 가능한 에어컨인 도심의 숲을 도입하자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수목의 기온 저감 효과를 통해서 자연적인 냉방을 활용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시로 플라타너스 나무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로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 플라타너스 나무의 잎의 1제곱미터당 664kcal의 열을 제거를 해서 나무 한 그루당 0.6리터의 수분을 방출한다고 하는데, 이는 15평형 에어컨 8대를 5시간 동안 가동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도시를 식히는 법 데프리카서 찾는다라는 칼럼을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와 아프리카의 합성어인 데프리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더운 도시이지만 실제로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면 전국 최고 기온을 달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문희갑 시장 시절부터 시작이 된 푸른 대구 가꾸기라는 사업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1996년부터 꾸준히 지속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3,677만 3,958그루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차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요. 그리고 또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2차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이 2차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에서 더 추가를 시킨 것이 옥상 녹화와 담쟁이 벽면 녹화였는데요. 이에 관한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골보다는 이 도시로 갈수록 한낮 기온은 더 높고 밤에는 열대야 현상도 더 심합니다. 도심 지역의 기온이 주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열섬 현상 때문입니다. 사실 이 도심 속의 아스팔트 거의 옛날 구들장이나 다를 게 없는데요. 열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신경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곧게 뻗은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서울 북한산 자락. 이런 숲이 도심 주변에 자리 잡고 있으면 열섬 현상을 완화시킵니다. 실제로 산림이 많은 도심은 나무가 없는 곳과 비교할 때 평균 2.4도에서 4.2도가량 기온이 낮았습니다. 이를 열섬과 반대되는 냉섬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도심에서는 산림이나 대규모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이 바로 이렇게 건물 옥상이나 건물과 건물 사이 자투리 공간에 나무나 풀을 심는 겁니다. 도심 건물 옥상에 나무와 화초를 심어 만든 옥상 정원. 다양한 식물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 상쾌한 기분을 자아냅니다. 옥상 정원은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린초나 담쟁이 덩굴 등의 식물을 심으면 주변 온도를 3도 이상 낮춰줍니다. 나무 자체가 그늘을 또 만들어줄 뿐 아니라 이 잎에서 정말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산을 할 때 물을 발화시키는 열에서 주변 온도를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도시에 많은 녹지가 확보되게 되면 어떨 때는 4도, 6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도로의 열기를 줄이는 보도블록과 아스팔트가 개발되는 등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 대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국제회의인 세계에너지총회가 2013년에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세계에너지총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도시의 녹지 인프라인 공원 녹지 공간 확대를 통해서 도시 기온을 낮추려는 노력이 이런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도시의 녹지 공간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참여이고, 그리고 열환경 분석을 통해 녹지 소외 지역의 녹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녹색 인프라가 실제 우리 주변의 온도를 얼마나 낮추는지에 대한 학계의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분석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저의 소감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사는 공간에 있어서 뭐 공원이나 이런 녹지 공간 하나가 없다라고 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도심 속에 이런 여러 가지 갖가지 오염들이 점점 심해지게 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 이런 도시 녹지와 같은 것은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녹지 인프라를 잘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